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기는 아직 성능도 제각각이고 오류도 많아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국제 표준과 이를 공인해주는 평가기관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세계 최초로 전기차 적합성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전기연구원의 안상필 박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기차를 타는 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충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충전기가 말썽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우선 급속 충전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네.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우선 그 보급 현황부터 알아보면 네. 7월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 충전기가 대략 1만 1,000여 기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 25년까지 최대 1만 7천 기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기차는 현재 16만 대이지만 25년도에는 110만 대로 보급하는 목표도 정부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충전기 고장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충전 오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냥 불편해도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커넥터를 연결을 해도 충전이 시작이 안 되거나 네. 충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충전이 중단이 되거나 또는 충전을 정지를 한 후에 커넥터를 빼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커넥터가 충전기에서 빠지지 않거나 하는 오류들을 사용자가 다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말씀하셨던 오류들은 아무래도 전기차 보급 확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네. 계속해서 이런 오류가 나타나는 걸까요? 네, 한번 짚어보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호환성이라는 용어가 좀 쉬운 용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휴대폰을 무선 충전기에 올려두면 충전되거나 유선 케이블을 꽂으면 충전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호환이 안 될 경우에는 휴대폰과 충전기 간의 통신이나 제어가 안 돼서 네.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전기차에 꽂는 충전기 커넥터도 외연상으로는 동일한 치수로 되어 있으나 전기차와 충전기 내부의 모뎀 간에 보이지 않는 통신 제어 오류가 발생을 해서 충전에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예. 이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은 전기차 시장에서 대기업 중심의 완성차 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충전기 기업들이 인프라 구축에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조사별로 국제 표준 해석의 차이가 발생을 하여서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환성을 국제 전기차 용어로는 상호 운용성, 영어로는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마디로 호환이 잘 안 돼서 그렇다는 건데 네네. 휴대폰을 예로 들어주시니까 이해가 훨씬 쉽네요. 네. 자, 급속 충전기를 알아봤고 그렇다면 완속 충전기는 좀 괜찮은 편인가요? 네, 완속 충전기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완속 충전기가 교류 전압이 낮고 기능이 단순하기 합니다. 따라서 그 급속 충전기에 비해서 완속 충전기가 문제가 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급속 충전기는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대신에 최대 전압이 직류 1000V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전압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제어해야 될 요소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완속 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충전 가능 여부와 최대 충전 정보 용량 정도만을 단순히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적 더 낮은 수준의 문제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완속 충전기에 밤새 전기차를 갖다가 충전 목표량을 100% 해놓고 충전을 시켰는데도 네. 그 목표량이 완전히 충전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가는 정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도 상호 운영성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완속 충전에서도 전기차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필요시에 전력망으로 전기 에너지를 제공하는 전력망 연계 충방전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Vehicle to Grid라고 하고 V2G라고 약칭을 하는데요. 이러한 신기술이 적용이 되면 이 경우에는 그 전기 에너지를 전력망하고 연계시키는 데에서 더 많은 통신이나 제어 시그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호 운영성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급속이든 완속이든 문제점은 존재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지만 이번에 한국전기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전기차 적합성 평가 기관으로 지정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네네.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향후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어 많은 전기차와 충전기가 쏟아져 나올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호환성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예. 이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국제 공인 평가 기관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 영어로 차린이라고 하는 단체는 국제 전기차 충전 기술 민간 협의체인데요. 네. 현재 현대차, 기아, BMW, 폭스바겐, GM 등 전 세계 주요 전기차 제조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충전기 관련 업체까지 약 220여 개의 기관이 차린의 핵심 멤버로 참여할 만큼 전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차린이 3년 4개월간의 긴 준비 기관과 자격 심사를 거쳐서 7월 말에 대한민국의 한국전기연구원과 독일의 데크라 두 기관을 세계 최초의 전기차 상호 운영 적합성 평가 기관으로 공동으로 지정한 내용입니다. 네. 네. 한마디로 그 전기연구원이 전기차 충전 시장의 심판이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 차린이 그 많은 기관 중에서 한국전기연구원을 이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정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차린으로부터 적합성 평가 기관 자격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첫째로는 인프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다수의 전기차와 충전기를 한 번에 시험하려면 많은 전기나 전력 인프라가 필요했기 때문에 네. 그 인프라를 보유했느냐. 두 번째로는 전기차 충전 시스템과 시험 인증 프로그램 구축 등을 국제 표준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보유했느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다양한 시험 인증 경험과 국제 무대의 활동 사례가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전기연구원은 전력기기 성능을 검증하는 국제 공인 시험 기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관련 시험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 최초로 차린 전기차 기술 분과 팀 리더를 저희 연구원에서 배출하는 등 네.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2018년도부터 국내외를 대표하는 전기차 대기업과 충전기 제조회사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기술적인 문제를 점검하는 전기차 테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실제 현장의 시험 인증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세계 최초로 국제 적합성 평가 기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전기차 적합성 평가 기관으로서 전기차와 충전기의 어떤 기능들을 평가하게 되는지 또 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전기차 완성차와 충전기 업체들은 이 필수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 앞서 언급한 차린은 2018년도부터 평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에는 차린 회원사를 중심으로 현재 국가별 필수 사항인 안전 관련 시험 인증에 대해 부족한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범용적인 상호 운영성 제공을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는 IEC, ISO 같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만들어낸 국제 표준의 통신, 충전 절차, 기능, 노이즈 오동작 등 관련 요구사항을 하나로 묶어 평가 기준을 만들었고 예. 이를 바탕으로 시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충전기의 개별 제품의 안전 인증이 아닌 네. 충전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전기차와 충전기가 잘 합이 맞을 수 있는지, 잘 동작을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평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개발된 글로벌 적합성 평가 프로세스는 제도적 강제 인증처럼 전 세계 업체들의 의무사항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글로벌 1위 충전 제조 회사인 독일의 ABB, 그리고 톱 클래스의 전기차 제조 회사, 그리고 북미 및 유럽 유수 충전 사업자들이 이번 적합성 평가 프로세스 개발을 요구를 했거든요. 아, 요구를 예. 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ABB 경우는 실제로 이미 모든 충전기에 대해서 이 적합성 평가를 받고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제조회사의 수출과 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제조회사가 자발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이내에 제조회사나 충전사업자 간에 필수적인 기술 요건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전기연구원의 평가를 통과해야 이 세계 무대에서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평가 기관이 국내에 있다는 점이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대 효과 때문에 저희 정부 출연 연구위원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네.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의미는 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할 경우에 전기연구원의 적합성 시험을 받고 발행하는 국제인증서를 해외에 가지고 나가게 되면 추가 시험 없이 국제인증서가 통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전기차 완성차와 충전기 관련 국내 제조회사들이 비싼 운송료와 시험료를 내면서 굳이 해외 시험 기관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특히 뭐 요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 간의 이동이 어려운데 이럴 경우에는 국내 평가 기관이 있는지 여부가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등의 체감 효과가 상당히 큰 거고요. 네. 저희가 자체 분석한 결과 국내 업체들이 연구원에서 시험을 받을 경우에 전기차는 한 개 모델 기준으로 약 1.4억 원, 그다음에 이 1.4억 원에는 물류비나 시험료, 해외 출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전기차는 1.4억 원, 충전기 제조사는 한 개 모델 기준으로 약 1억 원의 비용 절감과 예. 약 2개월의 개발 기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은 상당히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큰 편이고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전기차와 충전기 각각 10개 모델 정도로 1년을 예측을 하게 되면 연간 24억 원 정도의 국내 제조사 비용 절감 효과가 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그 전기차 산업 발전에도 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저도 사실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다가 충전이 많이 이제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접었었는데 앞으로 전기연구원이 인증한 충전기가 좀 보급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한국전기연구원 안상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